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열리는데 투자자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바로 이때 한 투자 보고서가 이 기업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한국단지에 대한 투자 이야기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시장은 정말 꽤나 복잡하게 움직였거든요. 불확실성도 있고 또 기회도 보이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우리가 연휴를 즐기는 동안 글로벌 시장에선 정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보자면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된 거죠.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근데 동시에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때문에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WTI 유가가 무려 4.85%나 폭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시장이 다시 열릴 때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기회와 리스크를 짚어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한국단자라는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왜 이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따져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실전 매매 시나리오, 어떻게 사고 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랑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일 아침 우리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분위기에서 시작하게 될까요? 이 표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저기 보이는 코스피 200 야간 선물입니다. 연휴 직전에 코스피랑 코스닥은 뭐 그냥저냥 약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연휴 동안 거래된 야간 선물은 무려 1.09%나 하락 마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 증시가 올랐다는 호재보다는 유가가 급등했다는 악재가 시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싸늘한데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테마예요. 아니, 연휴 직전 5일 동안에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자율주행 관련주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7,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뭐 시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 자율주행 테마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샅샅이 뜯어볼 한국 단자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우물만 판 이 기업이 어떻게 전기차 혁명의 심장부로 떠오르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단자의 성장 스토리, 그 핵심은 바로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존 내연기관차 한 대에 들어가는 커넥터 값어치가 기껏해야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는 순간 고전압 배터리니 충전 시스템이니 복잡한 게 들어가면서 그 가치가 무려 100만 원 이상으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네, 바로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예전이랑 똑같다고 쳐도 회사 매출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한국단자의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보고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이 투자 아이디어가 정말 탄탄한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죠.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같은 업계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재무 상태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거. 둘째,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점입니다. 숫자를 직접 한번 보세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7,480억 원인데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고작 6.88배밖에 안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건 그냥 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라고 해요.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비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싸다, 뭐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스마트 머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5일 동안 외국인이랑 기관이 자율주행 섹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한국단자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건 큰손들이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고 조용히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단자는 매출의 75%에서 80%가 자동차 부분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게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장이 커질 때 그 수혜를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찐 수혜주, 순수 플레이어라는 아주 강력한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기회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최근에 주식을 대량으로 사모은 주체,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 큰 손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약 68,5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74,000원이니까 이 사람들 평균 단가랑 비교하면 고작 8% 정도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아직 우리가 사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소위 무릎 정도 되는 가격대라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바로 내일이죠. 2월 19일을 위한 시간대별 매수 전략을 이렇게 딱 제시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 장 시작 전에 야간 선물이 하락한 영향으로 주가가 72만 5천 원에서 73만 2천 원 사이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가진 돈의 20%를 먼저 사는 겁니다. 그리고 9시부터 10시. 장 초반에 혹시라도 겁먹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7만 2천 원 아래로 확 빠지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그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30%를 추가로 아주 과감하게 매수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7만 4천 원 위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나머지 물량을 채워서 포지션을 완성하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샀다고 칩시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단기 한 달 정도 보고는 전 고점을 뚫으면서 8만 5천 원까지, 중기 한 6개월 정도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11만 원, 그리고 1년 이상 길게 본다면 자회사 편입효과까지 해서 15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익 목표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투자의 핵심 지지선인 6만 7천 원.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추세가 깨졌다는 신호니까 그때는 미련 없이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점. 이거는 정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자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재적인 기회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를 함께 저울질해 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한국단자는 전기차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는 정말 강력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빛이죠. 하지만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분명한 약점, 즉 그림자입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나 미국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외부 변수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아주 강력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주가 7만 4천 원은 훗날 돌이켜봤을 때 다시는 못 볼 역사적 저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우리는 한 보고서를 통해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갖춘 투자 아이디어 하나를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자, 과연 한국단자는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계산이 딱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최종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